현실이 돼버렸네. 저는 소니 제품을 아주 많이 사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애용하는 물건들이 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플레이스테이션 5, WH-1000X 마크 5가 있죠. 지금까지 내돈내산으로 정말 잘 사용하고 있고 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제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카메라는 소니 제품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저에게 소니 측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소니의 맛을 한번 느껴보라고요. 다만 그동안의 카메라와는 다르게 이 카메라는 시네마 카메라인데요. 쉽게 말해서 영상 촬영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카메라라고 할 수 있죠. 바로 FX3였습니다. 소니의 시네마 카메라 라인업 중에서 가장 동생격인 녀석인데 오늘은 이 FX3를 사용하면서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리고 약간의 아쉬웠던 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는 순간 정말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 제가 봐왔던 카메라들과는 바디 디자인부터 완전히 동영상에 올인을 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심지어 뷰파인더조차 없습니다. 풀사이즈의 HDMI, C타입 단자, CF 익스프레스 A타입을 지원하는 슬롯 2개 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저는 딱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바디에 잔뜩 나있는 구멍들입니다. 사진과는 달리 영상은 카메라에 모니터를 달고 마이크를 달아야 하는 등 여러가지 부가 제품을 붙여서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컨슈머 카메라들은 이런 구멍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케이지를 달아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FX3는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바디에 주변 기기를 장착하는 것이 가능하고 부피 또한 굉장히 작아요. 그립감도 꽤 훌륭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레코딩 버튼이었는데요. 총 2개가 있는데 위쪽에 하나가 있고 앞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궁금했던 게 이 앞쪽에 있는 레코딩 버튼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 장비를 마구마구 장착한 상태에서는 이 위쪽에 있는 레코딩 버튼을 누르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손을 앞으로 넣어서 아래쪽에 있는 레코딩 버튼을 누르면 훨씬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코딩 버튼을 눌렀을 때 빨갛게 들어오는 이 탈리 램프가 들어오는데 일단 미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고 나 지금 녹화하고 있어 라고 소리를 치는 것처럼 아주 확실하게 인지시켜줍니다. 그래서 순간의 타이밍을 잡아야 하는 웨딩 영상과 같은 것들을 찍을 때 대참사가 나는 것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 은근 자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쿨링 팬까지. 시네 EI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원래는 FX6나 FX9과 같은 제품들에만 있는 기능이지만 이번에 FX3에도 추가가 되었고 이로 인해 A7S3와의 차별점이 확실히 생긴 편이라고 할 수 있죠. 시네 EI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바로 ISO를 800과 12800 둘 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부분일 겁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좀 찾아봤는데 로그 촬영과 노이즈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로그 촬영은 기본적으로 다이내믹 레인지를 끌어모으기 위한 용도로 쓰입니다. 그러나 노이즈가 생기기 마련이고 로그 촬영을 끄면 노이즈는 줄어들지만 다이내믹 레인지도 줄어들기 마련이죠. 이 둘 사이에서의 고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니는 명확하게 답을 내렸습니다. ISO 800과 12800 두 가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고 저 두 가지로 세팅을 했을 때 노이즈를 최대로 억제하면서도 다이내믹 레인지를 끌어모을 수 있다고요. 실제로 촬영을 해봐도 굉장히 놀라운 노이즈 억제력을 보여줍니다. 12800에서 이 정도로 노이즈를 억제하는 카메라는 저는 처음 써봐요. 굉장히 놀라운 수준이었고 이렇다 보니 셔터 스피드에 여유가 생겨서 슬로우 모션을 촬영하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더라고요. 특히나 FX3는 4K 120프레임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이다 보니 이 두 가지 시너지가 잘 합쳐져서 굉장히 이쁜 그림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걸 사용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래서 프로분들이 ND 필터를 필수로 사용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진과 달리 영상은 셔터 스피드 변화로 인한 느낌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적당한 모션 블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ND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밖에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S로그3의 위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DR이 몇 스탑이다, 밴딩 현상이 어떻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떠나서 색 보정을 완전 수동으로 하는 고수분들의 생각은 잘 모르겠지만 럿을 입혔을 때 생각보다 정말 찰떡같이 잘 붙더라고요. 굉장히 편했고 당연히 색감도 매우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시네 EI를 이용해 적정 노출만 잡아서 촬영을 했다면 노이즈나 DR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집으로 돌아와서 파일을 만지면 될 것 같아요. 짱이야 진짜. 소니 측에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을 때 FX3에 대해서 여러 강점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진심으로 좋다고 체감한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의외로 손떨방이었습니다. 기존 소니 카메라는 손떨방이 그리 좋지 못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FX3를 써보니까 손떨방 괜찮더라고요. 특히나 핸드헬드 촬영을 했을 때 덜커덩거리는 느낌이 많이 없고 자연스러움이 녹아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특히나 이 FX3에 같이 들어오는 마이크를 위한 탑핸들이 꽤나 편했습니다.
탑핸드를 장착하고 핸드헬드 촬영을 해보니까 기존 방식보다는 훨씬 편하더라고요. 로우 앵글도 편했고요. 만약 더 강력한 손떨방을 원하시면 한 단계 강력한 손떨방을 사용할 수 있는데 굉장히 강력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손떨방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서 정말 좋긴 했는데 크롭이 있다는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색감인데, 정확히는 색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걸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크리에이티브 룩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보정이 된 것 같은 이쁜 색감으로 간편하게 촬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일단 색감 자체도 굉장히 예뻐요. 이번 아이폰 리뷰 중에서 제주도에서 촬영한 부분이 FX3 크리에이티브 룩으로 촬영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색감이 톤이 중립적이어서 자연스러우면서도 이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특히나 이 룩 안에서도 대비, 채도, 하이라이트나 섀도우를 입맛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룩으로 설정을 해놓고 여러분들은 촬영만 하면 되는 거여서 비교적 라이트하게 활용을 하실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크리에이티브 룩은 기본적으로 픽처 프로파일을 꺼야만 활성화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유저 편의성 부분에서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업 영상과 같은 흔히 말하는 각을 잡고 촬영을 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로그 촬영을 위해 픽처 프로파일을 켜고 캐주얼하고 가볍게 찍는 상황에서는 크리에이티브 룩을 촬영을 하면 되는데, 이럴 땐 픽처 프로파일을 끄고 이런 식으로 촬영 환경에 따라서 바로바로 촬영 모드를 스위칭할 수 있다는 부분이 편의성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되게 편했습니다. 픽처 프로파일과 크리에이티브 룩을 미리 세팅해 두고 이 픽처 프로파일을 켜고 끄면서 상황에 맞게 활용을 한다면 굉장히 편할 거예요. 그렇다면 불편한 점은 없을까? 2.0 펌웨어 업데이트를 한 이후에 배터리가 좀 짧아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길래 직접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는 괜찮더라고요. 1시간 녹화 시 50% 정도였습니다. 100%로 꽉 채우고 촬영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약 2시간 정도를 녹화할 수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배터리가 엄청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배터리보다는 다른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바로 개각도 모드의 미지원입니다. 일반적인 카메라라면 이걸 단점으로 뽑지는 않을 텐데, 아무래도 영상 전용 카메라, 인터넷에 쳐보면 캠코더로 나오는 이 제품의 특성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프레임 레이트를 변경할 때마다 자동으로 셔터 스피드를 맞춰주기 때문에 정말 편리한 기능이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능이 없다는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펌웨어를 기대해봐야 할 것 같아요. 카메라는 각각의 센서에서 나오는 색감과 바디의 생김새 때문에 감성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실제로 각 카메라 회사마다 다른 독특한 색감과 활용성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선호하는 브랜드가 달라지는 거겠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소니 감성이라는 말은 저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소니는 다른 카메라 회사와는 다른 걸 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메라가 주인이기보다 카메라의 주인이 주인이길 바라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촬영을 해도 어떻게 보정을 해도 특정 브랜드의 색감이 남아있는 타사의 카메라와는 다르게 이 카메라는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 영상에 나오는 분위기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마치 하얀색 도화지처럼요. 이 FX3는 오로지 사용자가 촬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 카메라입니다. 중립적이면서도 정말 훌륭한 색감과 화질, 완벽에 가까운 AF, 훌륭한 손떨방 등등이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 주는 거고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마음대로 그려도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하얀색 도화지, 그게 FX3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사용해본 카메라 중에 가장 고가의 카메라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카메라가 그 가격값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만족감 또한 지금까지 카메라 중에 최고였습니다. 굳이 제가 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구매해서 사용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카메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I'll be back.